그리고 지금 꼬리 날개 부분에 점점 이 열과 압력으로 인해서 저기가 망가지고 지금 꼬리 날개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저 꼬리 날개가 방향을 잡고 롤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리고 착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만 하더라도 이번에도 착수를 정확하게 목표한 대로 이루는 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인사할 시간만이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소굴의 항성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 스타쉽의 네 번째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스타쉽의 네 번째 비행 테스트에서는 이전 3차 테스트보다 더 멀리 나아가고 스타쉽과 1단 슈퍼헤비 엔진의 복귀와 재사용을 위한 핵심 능력을 시연하는 것을 이번에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4차 발사의 주요 성과로는 비록 이륙 직후에 엔진 한 개가 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는 했지만, 슈퍼헤비 부스터가 성공적으로 이륙을 하면서 전체 지속 시간 동안 상승하면서 연소를 완료를 했고요. 스타쉽이 핫스테이징 분리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슈퍼헤비 랩터 엔진 중에 3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종료를 하고 두 번째 단계인 랩터 엔진 6개를 점화한 후에 스타쉽 분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핫스테이징 이후에는 슈퍼헤비 부스터 성공적으로 플립 기동을 수행을 하면서 부스트백 번을 통해서 착수지대로 향하게 한 후에 핫스테이지 어댑터를 분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는 장면이 여러분들 핫스테이징 하는 장면인데, 핫스테이징 직전에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랩터 엔진 3개만 남겨두고 슈퍼헤비 1단이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는 동시에 오른쪽에 스타쉽의 6개 엔진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차 발사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 슈퍼헤비에 장착된 핫스테이지 어댑터를 분리를 했다, 이번에 분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왜 분리를 하려고 했는지 스페이스X 측에서는 확실히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3차 발사에서 2차 발사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강하고 더 덧대고 이러면서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컨트롤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핫스테이징 어댑터도 거의 무게가 10톤이나 되는데 이렇게 우주에서 버리는 장면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3차 발사와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바로 스타쉽의 재진입 과정입니다. 3차 발사 때는 재진입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세를 제어하는 노즐이 막히면서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듯이 이렇게 롤링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지구가 계속 시야에서 움직이는 거 보이고, 그 롤링하는 장면이 지금 왼쪽에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열 타일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스타쉽 전 부분에 압력하고 열을 받으면서 스타쉽이 공중에서 폭발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미 발사 때도 이렇게 많은 타일이 떨어지면서 안정적으로 내열 타일 쪽으로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성공을 장담을 할 수가 없었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발사하는 순간에 이미 내열 타일이 우수수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열 타일을 부착시키는 접착제 자체도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내열 타일이 떨어지지 않게 이런 마감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줄무늬가 되어 있는 부분, 이 마감 타일 부분도 최대한 줄이고 좀 더 내열 타일이 완벽하게 스타쉽 몸체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스타쉽 4차 발사의 주요 부분의 하이라이트를 함께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운트다운 5초, 4초, 3초, 2초, 1초 이렇게 엔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발사가 일어납니다. 발사 순간에는 왼쪽에 보시듯이 33개의 엔진 중에서 발사될 때는 다 들어왔었는데, 발사 직후에 한 1, 2초 후에 오른쪽 위에 있는 엔진 하나가 바로 즉시 꺼지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전 두 번의 비행에서 2차 발사, 3차 발사에서는 모두 33개가 100%의 성공률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한 개가 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날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듯이 오른쪽 하나에 엔진이 꺼져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자세히 돌려보시면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순간에 이 대기의 수증기가 많으면서 이 압력파가
공중으로 전달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층을 통과하면서도 요 동심원 형태의 파장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핫스테이징이 일어나죠. 핫스테이징이 일어나는 순간에 전체 33개 엔진 중에 모든 엔진이 꺼지고 가운데 3개만 남겨놓고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분리된 즉시 스타쉽에 있는 엔진 6개가 켜지는 모습을 바로 여러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슈퍼헤비 부스터는 이렇게 분리가 된 후에 바로 부스트백 엔진을 가동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지구로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링 있죠. 핫스테이징 링을 분리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보면은 속도하고 그 다음에 고도가 점점 이제 지금부터 떨어지는 장면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오른쪽에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6개 엔진이 지금 모두 작동을 하면서 속도도 늘어나고 있고 고도도 늘어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누워 있었던 일단 슈퍼헤비 부스터가 이제 점점 서 있는 형태로 자세를 잡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아까 떨어져 나간 핫스테이징 링에서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모습이고요. 지금 1단의 모습 27, 26, 25, 24 이렇게 점점 고도가 떨어지면서 1단 슈퍼헤비 부스터가 목표한 대로 착수 지점을 향해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제도 봤지만 되게 설레는 모습이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설렜어요. 지난 3차 발사에는 슈퍼헤비 부스터도 그 다음에 스타쉽도 모두 착수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지금 저 그리드핀이 방향을 잡으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1km 상공. 네, 랜딩번을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랜딩번을 하면서 바로 이제 바다가 보이죠. 네, 바다가 보이면서 마지막에 착수하는 모습, 랜딩번 3개를 키면서 착수하는 모습 여러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서 있는 상태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떨어진 후에 이렇게 눕는 모습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사람들 환호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1차 때, 2차 때, 3차 때, 4차 때 각각 목표를 했던 모든 것들을 이뤄냈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성과예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스타쉽이 긴 관성 비행을 통해서 이제 인도양을 향해 다시 한번 지구로 재진입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장면은 이제 꼬리 날개에 있는 부분인데, 이 날개에 있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이 플라즈마와 열을 받으면서 많은 저항을 받겠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플라즈마가 이제 스타쉽이 떨어지면서 압축이 되면서 단열 압축을 통해서 많은 열이 발생을 하고, 그 열로 인해서 이제 주위에 분자들이 다 이온화되면서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스타쉽이 극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생생한 현장감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장면의 이유는 바로 저 스타링크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꼬리날개 부분에 점점 이 열과 압력으로 인해서 저기가 망가지고 지금 꼬리 날개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저 꼬리 날개가 방향을 잡고 롤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리고 착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만 하더라도 이번에도 착수를 정확하게 목표한 대로 이루는 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꼬리 날개 지금 끝부분 거의 다 떨어져 나간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뼈대만 남았어요. 진짜 밑에 부분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불꽃이 튀면서 이제 저기에 있는 열 잔해들의 카메라에 막 붙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왼쪽에 카메라에 막 점점점 붙어 나가면서 우리 시야를 가리고 있죠. 이렇게 뼈대만 남았어요. 진짜 이때 이 장면만 보더라도 이번에도 안타깝게 실패를 하나 요런 생각이었는데, 카메라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보더라도 이렇게 크랙이 가면서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열이 가해지고 있는 아주 극한 환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 자세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 자세로 떨어지고 있는데 방향타가 거의 이제 다
타버렸어. 거의 떨어졌는데, 몸체에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 제어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스타쉽의 자세가 안정적인 약간 뒤로 누워있는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 고꾸라지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저 날개가 영향을 받으면서 이 상태로 처박히게 되면은 아마 스타쉽이 산산 조각이 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원래 목표한 대로 이루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 자세대로 다시 잡는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날개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제어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 환호 소리도 들리죠? 엄청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를 잡아내요. 그리고 날개가 지금 보면은 희미하게 저 너머로 보이는데 엄청나게 막 이 밑에가 다 뜯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날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어떻게든 이렇게 자세를 잡아냅니다. 이게 진짜 너무나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거의 지금 날개 부분이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제 2km 남았죠. 이제 자세를 거의 평형으로 누워있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하강하고 있어요. 속도가 마지막에 매우 줄어들고 있죠. 지금 날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로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막 착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날개가 저렇게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타쉽은 자동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도양 바다에 무사히 착륙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죠. 네, 이렇게 1차 발사, 그리고 2차 발사, 3차 발사, 이번에 4차 발사 때까지 각각 스페이스X가 목표하던 바가 있었어요. 1차 발사 때는 우리가 스타쉽 자체를 올리는 데 목표를 뒀던 거고, 2차 발사 때는 이제 분리하는 장면, 핫스테이징을 테스트하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면은 3차 발사 때는 분리를 하고 조금 더 재진입하는데 시도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다. 그리고 4차 발사 때는 1단 슈퍼 헤비, 그 다음에 2단 스타쉽이 모두 바다에 완벽하게 착수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1차, 2차, 3차 약간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스타쉽을 운영을 하는 스페이스X에서는 모두 다 계획이 있었고요. 각 스테이지별로 목표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4차 발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슈퍼 헤비가 무사히 스플래시 다운을 하면서 복귀를 하고 이 재사용을 위한 핵심 능력을 시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4차 발사에서는 성공적인 발사였다. 그리고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표가 결국 우리는 화성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어제 방송할 때 스페이스X 측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하루에 한 대씩 생산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스타쉽의 최종 목표는 화성으로 사람을 이주시키는 게 목표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복귀를 해가지고 발사대에 슈퍼 헤비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빠르면 5차 때, 늦어도 6차 때에는 우리가 이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스타쉽은 그러니까 우주 대기권에서 이렇게 주유를 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고요. 그리고 그 기능을 지난 3차 발사 때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도해서 성공을 했었죠. 물론 직접 급유를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치를 여닫고 공중 급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3차 발사 때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점점 발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간격으로 봤을 때 빠르면 8월쯤, 그리고 6차 발사는 한 10월쯤, 그래서 금년에는 적어도 2번, 많으면 3번까지 조금 더 발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스타쉽이라는 것이 스페이스X가 양산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대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SLS라든지 아니면은 이전에 우주왕복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그 가격을 줄여 넣었어요. 거의 스타쉽 한 번 발사하는 게 SLS, 우리 달에 가는 아르테미스에 사용되는 주요 발사체인데 그걸 발사하는 비용보다 거의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경제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성능을 보여준다면은 이미 이 스타쉽 자체는 달에 착륙하는 착륙선으로 나사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달에 착륙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화성에 개척지를 만들고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를 할 때까지
아마 이 스타쉽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꿈이라고 생각했던 화성 이주가 이 스타쉽을 통해서 진짜로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항성의 우주 속으로 오늘은 스타쉽 네 번째 시험 발사의 성공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우주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안녕!